이제 3교시 이어서 갈 겁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천천히 갈 거니까. 일단은 이걸로 열지 말고, 아니다. 파일 탐색기 하나 여신 다음에 C 드라이브로 가볼게요. 본인이 만약에 C 드라이브가 없다면 본인 그 기본 드라이브 오시면 돼요. 여기에 보면 사용자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이 사용자, 이렇게 그 한글로 사용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유저스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폴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윈도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학원 컴퓨터는 무조건 애드미니스트레이터가 되어 있을 거고, 학원 컴퓨터가 아니라 개인 PC일 경우에 이 폴더 이름이 본인이 설정한 이름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이 폴더 이름이 만약에 내가 지정했던 계정이, 이게 지금 윈도우 계정이잖아요. 이 계정이 한글이었다 라고 하면 인식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글이 아니면 괜찮아요. 그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고 본인 지금 접속해 있는 계정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이 안에 .m2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있을 거예요. .m2 얘를 들어가 줄게요. 그럼 안에 레파지토리라고 하나 있을 거고요. 얘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저랑 다를 수 있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저보다 적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보다 많을 수도 있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이 컴퓨터 내에서 이 .m2가 메이븐 폴더거든요. 그래서 우리 메이븐 레파지토리 사이트 있었죠. 그 사이트처럼 우리 실제 로컬에 저장을 해놔져 있는 그 폴더예요. M2는. 근데 이 자리에서 이제 다른 강사님이 다른 수업을 진행하시다가 메이븐 관련된 뭔가를 많이 설치해 놓으셨기 때문에 좀 많은 거고,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메이븐 프로젝트를 딱 만들었다면 이것보다 적어요. 원래 좀 적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상관 안 해도 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건 이 안에 org라고 하는 이 폴더로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 안에서 프로젝트 롬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폴더가. 찾으셨나요? 자, 여기까지 들어갈게요. 그럼 롬복 폴더 있는데 얘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요. 저보다 버전이 많을 수도 있고요. 버전이 나눠져 있는 폴더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아예 없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있을 때 그냥 높은 버전 들어가세요. 어차피 크게 상관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24보다 26이 높으니까 26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럼 이런 파일들이 존재하게 될 건데, 이 중에서 이 친구, 여기 보면 롬복 1.18.26 자르라고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밑에 보면 소스 자르도 있는데 소스 자르 아니고 그냥 자르. 자, 이 친구를 실행을 시킬 건데요. 만약에 지금 여기 아이콘이 커피잔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더블 클릭으로 실행했을 때 자르 파일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 STS 압축 풀 때 기억나시나요? 이 주소창에 cmd 입력하고 엔터 치면 현재 파일 경로에서 명령 프롬프트 창을 하나 열어주는데, 여기서 자바 띄고 하이픈 자르 띄고 이렇게 해주면 자르 압축을 자바로 풀겠다 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었죠? 커피잔인 분들 더블 클릭해도 똑같고요. 저처럼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어쨌든 얘를 실행을 시킬 거예요. 이 잘 파일 실행을 시켜주면 이런 창이 하나가 나올 거예요. 나오셨나요? 여기가 커피잔 아이콘이 아닌 분들은 저랑 같은 방식을 쓰셔야 되고, 커피잔인 분들은 그냥 더블 클릭을 해도 똑같이 이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IDS라고 하는 부분 밑에 이클립스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해요. 현재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이클립스가 몇 개이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3개가 설치가 되어 있나봐요. 이렇게 골라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 이클립스인가요? STS죠. 얘네가
롬북이 이클립스는 알아서 인정을 해주는데, 세팅을 해주는데 STS는 한번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밑에 로케이션 버튼을 눌러 보시고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STS,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통 폴더를, 저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에 제 이니셜로 된 폴더 안에 STS 실제 파일과 워크스페이스를 같이 놨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가서 실제 exe 파일까지 골라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용하는 STS를 확실하게 집어주셔야 돼요. 그 경로를 찾아가서. 여기서 exe까지 선택을 하고 select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는 없던 이런 게 하나가 추가가 됐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실히 체크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시고 옆에 있는 인스톨 업데이트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렇게 눌렀을 때 얘가 나오면 성공이에요. 인스톨 सक्세스풀. 만약에 얘가 안 나오고 다른 이상한 메시지가 나오거나 했다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잘 나왔다면 이거 눌러서 꺼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STS가 있는 폴더로 한번 찾아가 볼게요. 여기로 오면 롬북.jar 파일이 하나가 생겨났어요. 다 있으신가요? 만약 이 폴더까지 왔는데 얘가 없다면 방금 전 과정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얘가 있다면 일단 롬북을 인식시키는 것까지는 성공을 한 거고요. 자, 문제가 없으시다면은 얘는 끄셔도 돼요. 얘도 꺼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간단하게 테스트 하나 해볼 건데요. 이거는 먼저 제 걸 보시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자, 저는 클래스 하나를 만들 건데 이름은 테스트 같은 걸로 할 거고요. 데모 밑에 테스트라고 하는 패키지 하나 만들어서 생성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int id 하나 만들고 string 타이틀 이런 거 아무 변수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윈도우의 show view 여기에 보면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얘를 켜줄 거예요. 저는 얘를 이쪽에 위치를 시켜줄 겁니다. 옆에. 그럼 지금 잘 보세요. 아웃라인에 뭐가 나와요? 자, 지금 얘가 주고 있는 정보는요. 해당 클래스 파일이 어떤 패키지에 들어있는지부터 해서 이 클래스의 이름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변수들까지도 다 알려주고 있죠. 만약에 제가 여기 잘 보세요. 여기를 변수 하나를 추가했다. 저장 버튼 안 눌렀는데도 지금 생겼어요. 여기 아직 별표 안 사라졌는데도 그냥 안 들면 생겨요. 여기 상황 이해되시죠? 이렇게 표시해주는 게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이 툴인데 이 뷰인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겁니다. 안 생겼네? 그러면 얘를 껐다가 다시 열어. 안 생겼어? 다시. 이럴 때는 한번 이클립스를, STS를 껐다 켤게요. 롬북 세팅이 적용되고 나서 아직 얘가 인식을 못하나봐요. 한번 껐다 켜주고 됐다. 변화가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보면은 아까 패키지, 클래스, 변수 이 사이 이만큼 뭐예요 이거? get, set, getter, setter 끝났죠?
근데 이런 거 코드에 보여요? 안 보이죠? 우리 코드에는 없지만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있어요. 이게 롬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제가 이러한 툴을 사용해서 이거 이미 있다고 뭐라 하네? 얘를 빼고 사라졌죠? 어노테이션이 있을 때 있다가 어노테이션 지우니까 사라져요. 이 상태에서 아까는 이런 걸 들어가서 이 변수들로 만들 거야 라고 해야 얘네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여기 게터 세터 생겼죠 이제? 코드에 이게 실제로 존재했어야 돼요 옛날에는. 롬복이라는 게 롬복을 쓰기 전에는. 근데 롬복은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이 위에 그 클래스 이름 위에다가 골뱅이 데이터 얘도 컨트롤 스페이스로 자동 완성됩니다. 그래서 롬복에서 제공하는 이 데이터라고 하는 이 어노테이션만 달아놓으면 알아서 다 만들어준다 라는 거예요. 심지어 getter setter 뿐만이 아니라 뭐 equals, 해시코드, toString 그리고 얘는 또 뭘까요? 이거 메서드인데 지금 누구랑 이름이 같아요? 그렇죠. 이거 생성자예요. 기본 생성자. 근데 사실 이 기본 생성자는 이렇게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도 우리가 이런 거 없어도 지금 없죠? 기본 생성자 없는 건데 각 다른 데에서 이 테스트로 개체 만들 거야 라고 하면 기본 생성자는 어차피 생겨나요. 롬복 때문에 생겨서 좋다. 이거는 사실 기본 생성자한테는 큰 해당사항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그냥 다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클래스를 많이 만들었었죠? 이거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보세요. 아니다. 이렇게 하자. 자, 만약에 지금 현재 이 테스트 클래스 안에서 test2라고 하는 타입으로 객체를 만들려고 하면 만들어지겠죠? 가능하죠? 여기에 지금 생성자가 찍혀있지는 않지만 이거 기본 생성자는 생략이 가능한 거였으니까 생략되어 있는 거였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다 인자를 줄 거야 라고 하면 얘를 못 만들죠. 매개 변수가 필요한 생성자는 기본으로 세팅 안 해주니까 그럼 이건 생성자를 우리가 따로 만들었어야 되네요. 그렇죠? 근데 롬복에는 이런 기능조차도 있어요. 자, 근데 얘 데이터 어디 갔지? 내가 지웠나? 그냥 해도 돼요. 어차피 위에 있는 거를 보는 게 아니니까. 골뱅이 올 이렇게만 쳐도 올 AR이거든요. 그냥 올만 쳐도 될걸요? 아마 올만 치면 여러 개 나오긴 하는데 자, 올 ARGS 컨스트럭터 ARGS가 뭐예요? 아규먼트 약자. 옛날에부터 봐오던 거죠. 우리 실제로 메인 메서드에 보면은 스트링 배열로 ARGS가 들어가 있어요. 아규먼트의 약자인데 올 무슨 뜻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모든 아규먼트에 대한 생성자를 롬복이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아하. 이렇게 들어와야죠. 지금 현재 변수가 인트랑 스트링이니까. 자, 지금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됐던 거냐면 이 어노테이션이 만들어주는 생성자는요. 여기 보이세요? 그러니까 저 어노테이션을 달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줘요. 근데 얘가 어떻게 만든 거냐면 뭐가 달려있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자, 생성자 그냥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 인트 스트링 t this id2는 i this id2는 t. 자, 지금 이 어노테이션이 만들어주던 모든 인자에 대한 생성자는 딱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거 하는 역할이
외부에서 받아온 값을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공간들에 다 끼워 넣어주는 거죠. 근데 보통 생성자에서 이런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그쵸? 딱 이 역할만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외에 만약에 뭐 다른, 지금 여기 보면 인트 넘기고 있는데 이런 생성자는 안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얘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얘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딱 이 정도 수준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황에 맞게, 근데 보통 우리가 생성자를 만들면 이런 역할을 하고 거의 끝나거든요. 이것보다 더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되는 생성자라면 사실 이걸 달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냥 이 정도 역할을 할 거다 라고 하면 얘는 필요가 없고, 여기가 스트링으로만 바뀌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이미 얘가 만들어 줄 거니까 빠져야지 맞는 거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도 저거구나. 개수가 안 맞아서 뭐라 하는구나. 그럼 이거 말고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원래 기본 생성자는 생략이 가능했던 거였는데 얘 지금 왜 안 돼요? 기본 생성자가 생략이 가능했던 상태는 생성자가 아예 없을 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만 생략이 돼요. 지금은 4개 변수를 2개를 갖는 생성자가 하나 있으니까 기본 생성자는 생략되어 있지 않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얘도 생성자 만들어줘야겠네요. 이걸 우리가 손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죠. 근데 이거에 대한 처리도 여기 있습니다. 이게 no args constructor라고 하면 얘는 기본 생성자를 의미해요. 인자가 없는 생성자. 그래서 보시면 기본 생성자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얘네 둘은 그냥 같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물론 쓸 필요가 없다면 안 써도 되겠지만, 롬복이 해주는 일은 이제 다른 것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거 3가지 정도만 아시면 돼요. 얘는 게터 세터 역할 다 해주고, 얘는 인자 있는 생성자, 얘는 인자 없는 생성자. 이렇게.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제 변수에다가 어노테이션을 이렇게 달 수도 있어요. 이러면 get만 만들어줘요. 여기 지금 get만 달렸잖아요. 타이틀 2한테는 set만 달았더니 set만 만들어줘요. 이런 게 있는데 보통 getter setter는 거의 set로 만드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 하나 달면 끝난다. 이렇게. 이게 롬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아웃라인 열어서 저처럼 이걸 따라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다, 여기 안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STS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롬복 설정을 했던 거였잖아요. 얘를 한번 껐다 키는, 그래서 한번 껐다 킨 거고요. 얘를 껐다 켰는데도 안 된다, 이런 거 어노테이션을 달아서 임포트가 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이랬는데 여기 안 뜬다 이러면 폴더 껐네. 본인 STS 폴더에서 이 롬복 제거하시고요. 지우시고 다시 아까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사용자 administrator.m2 레파지토리 org 여기에 프로젝트 롬복 들어와서 찾아 들어가서 롬복 자르 다시 실행, 그리고 로케이션 다시 설정, 인스톨 다시, 그리고 다시 하시면 돼요. 다시 그러니까 설정 다시 했으니까 STS 껐다 켜고 다시 한번 또 해보고, 그래도 안 돼? 한 번 더 해보고, 똑같은 거 반복하면 돼요. 롬복은 좀 짜잘짜잘한 버그가 많기는 해요. 얘가 상당히 편해서 우리가 버그를 다 감수하면서도 사용을 하긴 하는데 사이사이의 중간 부분에 좀 짜잘짜잘한 버그성 오류들이 좀 많아서
그런 일들이 생겼다? 그럼 그냥 다시 인식시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혹시나 제대로 안 되는 분이 있다면 여러 번 시도해 보시고, 요즘에는 호환적으로 문제가 크게 없어서 뭐 한두 번 하면 잘 되더라고요. 안 되시던 분들도.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건데, 우리가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 아까 스타터 프로젝트 만들려고 할 때요, 그냥 둬도 되겠다. 자, 이거 아까 한번 얘 만들고 났더니 이제 그래들로 안 가 있죠? 우리가 했던 세팅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 한번 하시고, 들어와서 넥스트. 여기서 만약에 지금 현재 데모 프로젝트를 지우고 다시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라고 했을 때 똑같이 이거 3개 클릭하면 돼요. 우리가 한번 했던 기록이 남아 있어 가지고 얘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3개 클릭하고 피니시를 했는데 여기서 아까는 퍼센트가 쭉쭉 늘어나면서 금방 설치가 됐어요. 근데 다시 만들려고 할 때 설치가 안 될 수 있어요. 여기서 0으로 멈출 수가 있어요. 0%에서 안 움직여요. 그리고 막 한참 시간 지나면 에러 뜨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때는 그냥 일단 강제 종료로 이 STS를 종료시켜 주시고요. 다시 킨 다음에 프로젝트 다시 만드는 걸로 들어와서 이 상태까지 만들어 주고 여기서 롬복만 빼세요. 얘를 처음에 안 넣으면 돼요. 그러면 스프링 부트 데브툴스랑 웹만 넣고 2개만 넣고 피니시를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만들어져요. 자, 저도 똑같이 해볼게요. 만들어져요. 지금 물론 에러가 있던 상황은 아니었지만 만약에 이런 에러가 나타난다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상황을 따라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데모 1이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졌죠? 자, 이 프로젝트 우클릭을 해보시면은 하단에 스프링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이 스프링 안에 Add Status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가 좀 전에 봤던 그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중간중간에 여기서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프로젝트 만들 때 애초에 프로그레스가 0에서 멈춰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그 에러도 롬복 때문이에요. 그래서 롬복을 제외시켜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Add Status로 와서 롬복을 그때 선택하고 Next 하면 얘는 아까랑은 조금 다른 게 나와요.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자, 얘 별거 없습니다. 아까는 맨 처음에 만드는 거였으니까 폼.xml 파일 자체가 없던 건데 거기에 이 세 가지 다 넣어줘가 된 거고, 지금은 폼.xml 파일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다가 우리가 롬복이라고 하는 애를 추가할 거야 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help.md랑 폼.xml 나오는데 그냥 둘 다 선택하시면 되고요. 사실 얘는 안 해도 돼요. 근데 둘 다 그냥 하세요. 선택해주고 그냥 finish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약간의 시간 뒤에 폼.xml 가보면 얘도 이렇게 롬복이 들어와 있어요. 이러면 돼요. 생각보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에러가 좀 자주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지금 방금 알려드린 이 방법을 따라가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그냥 지워버릴게요.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치한 것들에 대한 소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이제 정말 심플하게 아주 간단한 거 하나 한번 해보죠. 클래스 하나 만들 겁니다. 이름은 그냥 usr 홈 컨트롤러. 자, 패키지에다가 클릭하고 컨트롤 N 클래스 usr 홈 컨트롤러 라고 할 건데, 이 패키지 부분에 데모.컨트롤러까지 이렇게. 현재 우리는 데모까지밖에 패키지가 없던 상태였는데 그 밑으로 또 쌓아 내려가겠다라는 뜻이에요. 네, 패키지 누르고. 예요, 예. 네. 네. 클래스 만들 거예요, 클래스. 클래스.
근데 사실 이거 지금 안 따라하셔도 돼요. 그냥 화면 보셔도 돼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클래스 하나를 만든 겁니다. 이름을 그냥 컨트롤러로 지었을 뿐인 거죠. 패키지도 그냥 패키지 이름이 컨트롤러일 뿐이고. 근데 이제 얘는 제가 단어 하나만 딱 추가를 해주면요. 이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내에서 얘는 하기 싫어도 컨트롤러만 할 수 있는 컨트롤러로 인식이 될 거예요. 자, 그게 뭐냐? 골뱅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얘도 자동 완성되니까 인식을 시켜주면 이 어노테이션이 달린 순간 이 클래스는요, 이름이 서비스여도 컨트롤러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이름이 DAO여도 컨트롤러로 인식이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MVC 구조 쌓을 때 컨트롤러 서비스 DAO 같죠? 서비스라고 하는 어노테이션도 있고요. DAO도 다른 걸로 있긴 한데 DAO라는 이름을 쓰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면 거기서는 래퍼 혹은 컴포넨트라는 이름을 써서 어노테이션을 달 겁니다. 그럼 걔네들이 그 어노테이션이 부여하는 의미를 가진 애로 알아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서로 의존성을 알아서 주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우리가 어노테이션을 달아놨기 때문에 이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내에서 얘네들끼리의 관계를 우리가 알려준 거니까. 지금 이 클래스의 이름이 컨트롤러라서가 아니라 어노테이션이 컨트롤러가 달렸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고 자, 일반적인 방식으로 메서드를 하나 제가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이런 걸 달 겁니다. 제가 지금 showMain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 메서드한테 어노테이션을 2개를 달았어요. 얘는 무슨 뜻일까요? 리퀘스트, 매핑. 리퀘스트가 뭐예요? 요청. 매핑 뭐예요? 네, 매칭 시켜주는 우리 URL 매핑할 때 쓰던 그 이름이죠. 그럼 요청, 매칭이래요. 그럼 얘 역할이 뭐겠어요? 네, 우리가 JSP 아티클 매니저 할 때 썼던 웹 서블릿에 써주는 요청 URL 주소 쓰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뭘까요, 그러면? 리스폰스가 일단 뜻이 뭐예요? 응답. 바디는 뭐죠? 내용이나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흐름상. 진짜 몸을 얘기하진 않을 거니까. 근데 몸으로 이해해도 돼요. 뭐냐면 얘는 이 리스폰스 바디 어노테이션이 달려있는 이 해당 메서드는 응답의 주체가 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JSP 아티클 매니저 할 때 JSP한테 일을 넘기지 않고 서블릿이 직접 화면을 그릴 때 사용했던 방식이 response.getLight.append 였죠. 이 어노테이션 하나가 그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지금 리턴 타입이 스트링이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해놨어요. 그러면 이 요청 주소를 보냈을 때 이 주소랑 매칭되는 URL 요청이 들어오면 얘가 그 일을 가져올 거고, 가져왔을 때 이 메서드가 리턴하는 결과가 화면을 그릴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이 요청 보내면 안녕하세요가 나오면 되겠네요. 그쵸? 네,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코드입니다. 이게 스프링 부트에서 이제 우리가 그 사용자가 URL 요청을 보내고 그 요청을 받아들였을 때 일 처리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방법. 그게 이거예요. 자, 얘를 실행을 시켜볼 건데 이걸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세팅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 이 서버를 키면 애초에 뭐라고 할 거거든요. 자, 서버는 이 로컬 밑에 있는 이 친구고요. 골라주고 재생 버튼 눌러주면 켜집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8080 이미 쓰고 있어 라고 뭐라고 해요.
자, 근데 우리 서버 JSP 아티클 매니저 할 때는 서버 더블 클릭 들어가서 포트 바꿨죠. 근데 얘 더블 클릭 해보세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 이제 포트 어디서 바꿔요? 자, JSP AM까지만 해도,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가 컨피그라고 하는 설정 파일 따로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DB 접속 정보나 URL 같은 거 따로 빼놨던 컨피그 클래스 하나 만들었던 거. 자, 그 파일을 만들었던 이유가 설정들을 모아서 보관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얘기해 드리면서 제가 스프링에서는 보통 이 얘기를 드렸었나?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스프링은 글로벌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파일이 애초에 제공이 돼요. 스프링 부트는 또 다른 애지만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메이븐 프로젝트를 그냥 따로 만들면 거기에는 글로벌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가부도 똑같아요. 글로벌 프로퍼티스. 근데 이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는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파일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우리가 아까 확인해보지 않았던 이 리소시스, 제가 이거 조금 이따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던 여기에 보면 들어있어요.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파일이 이미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자, 이 친구에서 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파일이에요. 어차피 웹 프로젝트면 이런 설정 파일들 필요한 거 얘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다 하면 내가 이 서버 내에서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공유해 줄게 라고 파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프로퍼티스, 지금 어플리케이션 .properties잖아요. 그럼 지금 이 파일의 확장자가 .properties인 거죠. 근데 우린 이거 안 쓸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프로퍼티스 이 파일 선택한 상태로, 클릭한 상태로 F2 누르고요. 뒤에 있는 돌아가시면 그냥 해도 되는데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면 8080 써도 된다고 하시면은 그냥 화면만 봐주세요. 근데 이거는 따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확장자를 바꿀 거기 때문에, 자, 이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부분을 지울 거고 YML이라고 적어줄 거예요. YML. 그러니까 프로퍼티스 자체가 속성 설정 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 YML은 이것도 그냥 확장자 중에 하나거든요. 야물이라고 하는, 야물 파일이다 라고 하는 확장자 중에 하나인데, 둘은 똑같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설정하는 문법이 달라요. 근데 그 문법이 야물이 좀 더 가독성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우린 이걸 쓰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건 또 약간 여담이지만 인텔리제이에서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를 만들면 애초에 얘는 어플리케이션 야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STS에서 만들면 프로퍼티스로 만들어 줍니다. 그거 스프링 따라가서 그래요. 인텔리제이는 좀 더 위로 나아가고자 하는 툴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적용시킨 거고. 그래서 YML로 이름만 바꿔주신 다음에 OK 누르면 얘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이 파일 안으로 들어와서 서버라고 할 건데, 자동 완성이 안 나오면 그냥 치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제가 설정하고 있는 이 파일 안에서는 띄어쓰기 하나도 문법이에요. 서버 콜론 엔터 원탭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4칸 띄워졌다 그러면 지금 야물로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름만 바뀐 거지. 근데 제대로 저처럼 똑같이 수정을 하셨으면 인식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원탭 2칸 띄어쓰기거든요. 자, 여기다가 포트 콜론 띄고 8081 할 겁니다. 자, 이러면 지금 이 구조는 지금 글자 수 때문에 얘네가 콜론이 동일한 이상으로 찍히긴 했지만 어떤 구조예요? 지금 원탭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들여쓰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포트라는 설정은 서버에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YML 형식으로 바꾸지 않고 프로퍼티스 형식을 그냥 계속 쓸 거였다면 여기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이 달라요. 근데 단순히 지금 이거 하나만 넣고 보면은 프로퍼티스가 더 간단한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서버에서 다룰 수 있는 설정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뭐 스프링이라던가 이런 속성 탭들이 있는데 거기서 다룰 수 있는 설정들이 되게 개수가 많거든요. 그런 설정들이 쌓였을 때 이런 식으로 프로퍼티스로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만약에 서버 안에 뭐 또 다른 예를 들어 테스트 같은 속성이 그 설정이 있었다. 그럼 얘는 그 앞에 있는 서버 점을 생략을 못 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밑에 내려와서 테스트 콜론 찍고 띄어쓰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속성 설정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야물이 가독성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계층형 구조를 이룰 거기 때문에 들여쓰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프로퍼티스가 아니라 야물로 쓰는 거고. 근데 만약에 나는 프로퍼티스가 좋아 라고 하시면 제가 알려드리는 설정 방식과 그 네임이나 이런 이름들은 비슷할 거지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구글링 해 가면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이 콜론 뒤에 띄어쓰기 하나 없으면 에러 나요. 이거 문법이에요.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시고 서버를 다시 켜보면 이제 얘는 뭐라고 하지 않죠. 그리고 약간 옆으로 가서 보시면은 여기 서버 포트 8081로 바뀌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도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저는 프로퍼티스로 되어 있던 애를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야물로 이름 먼저 바꾸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프로젝트 만들고 프로퍼티스인 상태에서 프로퍼티스 문법으로 서버 설정을 한번 바꿨다가 서버를 켰어요. 그리고 서버를 꺼요. 그 다음 그 프로퍼티스에 있는 내용을 지우고 야물로 바꿔요. 그리고 서버 설정을 야물 그 문법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서버를 다시 키면 얘는 야물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애초에 가장 좋은 방법은 프로젝트 딱 만들고 나서 설정 아무것도 하기 전에 그냥 야물로 바꿔놓고 하는 게 제일 편한 일입니다. 괜히 프로퍼티스로 한번 서버를 실행하면은 그 뒤에 야물로 바꿔도 얘가 인식을 잘 못해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이슈가 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서버는 돌아갔으니 이제 오늘 시간도 별로 없어서 아까 만들어놨던 URL 요청 띄워보는 걸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컨텍스트 패스에 대한 내용을 지정한 적이 없어요. 그쵸?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할 겁니다. 어때요? 안녕하세요가 잘 나왔죠? 안녕하세요 나오는데 문제 있나요? 자, 진짜로 얘 때문에 나온 건지 궁금하면 바꿔보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수정사항이 생기면 서버 리로딩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서블릿을 없던 걸 새로 만들거나 이러면 우리가 수동으로 서버를 껐다 켜줬어야 되잖아요. 근데 스프링부트부터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얘 내장 동켓이라 알아서 다 해줘요. 서버 한번 키고 작업할 때 서버 중간에 껐다 켤 일이 딱히 없습니다. 그냥 쭉 이어서 하시면 돼요. 새로 고침만 해보면 나오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통신 방법 중에 하나. 자, 근데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컨텍스트 패스 같은 거 지정한 적이 없는데 지금 뭘로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기본 루트로 잡아줍니다. 근데 물론 내가 컨텍스트 패스를 바꾸고 싶어 라고 하면 여기서 바꾸면 돼요. 얘가 잠깐만요. YML 컨텍스트 패스 오케이. 여기에 이건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어차피 그냥 루트 쓸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테스트 이런 거 넣고 저장했다. 이렇게 됐고, 자 그럼 여기서 새로 고침하면 이제 못 찾아가요. 왜냐? 컨텍스트 패스가 생겼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방금 입력한 테스트라고 하는 패스를 넣어주기만 하면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컨텍스트 패스를 바꿀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거 안 해주면 기본 값은 루트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시간이 없네요. 어디였어? 자,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얘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URL 맵핑 시작할 때 처음 스타트는 슬래시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웹서블리 때도 동일했거든요. 따로 얘기 드린 적은 없었지만 얘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얘가 빠져서 인식이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했던 걸로 알아서 얘는 무조건 그냥 리퀘스트 맵핑 이 요청 들어오는 자리에는 슬래시로 시작을 한다. 그냥 이거는 그냥 알 박아두세요. 무조건. 자, 이렇게 기본적인 스프링부트 사용법 아주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내일 수업에서 좀 더 다양한 것들을 한번 같이 연습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깃 연동도 해서 우리 이제 실제로 또 깃 관리 시작해야겠죠? 그런 것들 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